자, 이번엔 연극의 기원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연극의 기원설. 말 그대로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연극이 시작됐어. 이걸로 연극이 시작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설. 이런 것 때문에 연극이 시작하지 않았나? 저런 것 때문에 연극이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지금 문서상 기록된 거는 2500년 전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했었다는 게 희곡이 파피루스에 쓰여져서 발견된 것 때문에 이제 2500년 전에 연극이 시작했다고 보는데, 사실 그 전에도 기록되지 않은 연극의 시작은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연극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과 함께 연극의 기원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사람들은 왜 연극을 시작했지? 어떻게 연극은 시작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제의설이에요. 제의설이란 제사 형식, 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떤 제의 행동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림은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 탈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제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아마 하늘일 거예요. 번개도 치고, 가끔은 가뭄이 일어나서 음식도 없고, 과일도 안 열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는데, 이때 마을에서 가장 말도 잘하고, 이렇게 행동도 잘하고, 약간 인싸 기질도 있고, 약간 관종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배우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관객이고, 또 이 제사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단 같은 데 올라가요. 꼭 이 제단을 무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연극의 형식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제사를 치르는 어떤 형식에서 연극이 시작된 거 아닐까? 라고 유추해보는 게 제의설이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제의하는 행위에서 연극이 발생하지 않았나를 굉장히 큰 폭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제의설이 가장 유력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거기서 더 발전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이고 약간 무속적인 의미이기도 하는데, 너무 연극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종교 행사나 이런 거 보면 연극이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배우의 역할을 목사님이 하시고, 그걸 보는 관객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있고, 또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하지 않고 단상에 꼭 올라가서 하세요. 여기를 무대로 보면 이제 전달해야 되는 어떤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걸 대본이라고 치면 연극이랑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적성은 다르죠. 왜냐면 이제 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신의 뜻을 이제 그 신자들에게 설파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연극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 배역으로 느끼고 있는 걸 관객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 약간 연극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싶은 거는 어떤 제의 활동이랑 연극이랑 굉장히 속성이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제의 의식에서 연극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바로 제의설이라는 거죠.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돌 가면은 바로 9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어떤 돌 가면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가면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마 그때는 문자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이 가면을 아마 연극할 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가면을 쓰고 어떤 제의 활동을 했을 것 같고, 이 형식이 너무 그리스 연극이랑 닮아 있는 거죠.
오늘 수업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가면, 그리스 시대에 발굴된 가면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는 가면은 신석기 시대고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연극의 기원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삠삐비빔 삠삐비비비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혹시? 비? 깡 아세요? 깡? 1일 1깡 하세요. 막 이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비가 2017년에 이 노래 깡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는 반응이 영 미적지근했어요. 근데 약간 이게 2020년 와서 약간 사람들이 와, 이 깡, 비의 깡춤 요거 레전드다 해서 막 너도 나도 다 흉내를 냈죠. 선생님도 이걸 한번 흉내 내봤어요. 막 이렇게 고릴라 춤도 따라해보고 이거 허리 아픈 강아지 춤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모방 본능설이라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 모방 본능에서 연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소꿉놀이 하는 모습을 보거나 병원놀이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연기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놀이 하면 주사 뭐 속에 든 거 없어요. 근데 팔 걷으세요. 자, 따끔합니다. 따끔 하면서 주사 놔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아이가 병원 가서 본 거를 자기가 따라하는 거죠. 이런 따라하는 본능을 모방 본능이라고 하고요. 예를 좀 더 들자면 뭐 남자친구들이 아이언맨 같은 거 막 영화 나오면 아이언맨 슈트 없어도 뭐 가면 쓰고 뭐 아이언맨인 척 흉내를 내기도 하고, 뭐 스파이더맨 뭐 여기 안 나와도 막 칙칙칙 하면서 막 스파이더맨 흉내 내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뭐 인형 가지고 공주놀이하고, 안녕 나는 자스민 공주야. 뭐 나는 뭐 이웃나라 왕자야. 막 이런 거 막 어렸을 때 막 놀았잖아. 근데 이런 어떤 놀이 막 모방해서 따라하고, 엄마 따라하고, 아빠 따라하고, 여보 넥타이 좀 매줘, 여보 밥 먹고 가세요, 이런 거를 누군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본능이 타고난 거예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싶어 하고, 이 모방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흉내내고 막 이런 어떤 인간의 본능 때문에 연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보는 거를 바로 모방 본능설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유희 본능설이에요. 유희 본능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즐겁고 싶은 마음이야. 괴롭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누구나 즐겁고 싶잖아. 예를 들면 뭐 소꿉놀이를 하면, 소꿉놀이 왜 하죠?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아이언맨 막 모방 본능 흉내내고 막 모방 본능 막 일어나서 막 치치치 내가 스파이더맨 막 난 누구다 나는 뭐다 이러면서 막 흉내내고 장난치고 이러면 재밌잖아. 인간은 재밌고 싶어 하는 것도 본능 중에 하나예요. 또 막 내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는 거야. 나 어저께 막 인터넷에서 너무 재밌는 게 있어. 이걸 친구한테 와서 야, 그거 진짜 웃기더라. 야,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모방 본능이랑 유희 본능은 친구예요. 예, 같은 선상에 있고, 이런 즐거움, 남이 연기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왜 보세요? 드라마 왜 보죠? 영화 왜 보죠? 재밌으려고 보잖아요. 물론 뭐 선생님 저는 시간 때우려고 봐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유희 본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연극을 하지 않았나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노동설인데, 노동에서 연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보는 관점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막 농촌 생활에서 막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열심히 막 농사 짓고 막 벼농사 짓고 막 이렇게 힘들면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쯤에 뭐 궁악을 울려라 뭐 빵빠밤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거 돌리고 서커스 같은 것도 하고, 또 막 봉산탈춤은 이렇게 탈 쓰고 왕도 흉내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노동설, 노동에서 연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보는 설을 바로 노동설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연극의 기원설은 첫 번째 제이설, 두 번째 모방 본능설, 세 번째 유희 본능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력으로 보고 동양 연극사에서는 노동설까지 껴서 한 4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4가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진짜 사람들이 25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연극을 사람들은 왜 했을까에 대한 고민만 고민? 아니야. 생각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아까 전에 보여준 그 밋밋한 돌가면은 9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가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가면은 2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된 가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봉산탈춤 보면 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된 연극의 형식은 전부 다 이렇게 가면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장이 엄청나게 큰 야외 극장인데 배우의 얼굴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면에는 표정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쵸? 표정이 정말 다양하게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이 가면 어떻게 보여요? 이 가면. 좀 간사해 보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눈도 이렇게 웃고 있고, 입꼬리도 올라가 있고, 코는 또 화살코네. 약간 간사해 보이게.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죠? 어떤 역할을 맡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울한 역할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옆에 이 가면 한번 봐볼게요. 이 사람이래. 이 가면 볼게요. 어때요? 약간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약간 학자, 철학가, 약간 좀 이렇게 근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가면을 다 볼 순 없으니까. 이 가면 어때요? 지금 우와, 조명도 아래서 위로 쏘네. 어때요? 약간 멘붕, 놀람, 눈썹 내려가 있어. 경악, 놀람, 막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가면을 이렇게 골라 썼다는 거죠. 여기가 이게 약간 여기가 더 그러네. 이 표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벙찐 표정? 헐! 대박! 완전! 어이없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약간 도깨비 같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했는데 지금 배우들은 어때요? 가면이 없어요. 왜죠? 막 그렇게 큰 야외 극장에서 막 마이크 없이 막 이렇게 막 연기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마이크도 발달이 엄청 잘 돼 있고 이렇게 영상 문화도 너무 발달 잘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굳이 뭐 봉산탈춤이나 뭐 특별한 어떤 문화, 어떤 예술 아니고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배우한테 중요한 건 표정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어요. 이제 과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제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015년에 개봉한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영화에서처럼 뭐 소심, 버럭, 기쁨, 까칠 뭐 이것도 괜찮고 희노애락 뭐 이것도 괜찮아요. 뭐 다양한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 표정에서 어떤 감정인지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한 컷은 절대 안 되고요. 4컷 이상.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처럼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은 희노애락은 뜻이 뭐냐면 희는 기쁠 희, 로는 성낼 로, 이게 분노의 로, 애는 슬플 애, 사랑의 아니에요. 슬플 애. 락은 즐거운 락이에요. 와, 락앤롤. 그 락이 아니야. 근데 즐거운 락. 뭐 음악 할 때 뭐 음악 뭐 이런 거를 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만약에 표정으로 담아보자면 희, 기쁠 희.
뭐 이런 거 기쁠 때 표정. 그리고 두 번째 로, 성낼 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화내는 표정을 하나 더 하고, 뭐 슬플래. 아, 이게 잘 안 된다. 막 이게 슬픈 표정. 아, 뭔가 이상해. 선생님이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즐길락. 그러니까 즐길락이랑 그 기쁠희랑 좀 헷갈리면 안 돼. 즐길락. 즐거울 때, 막 신날 때. 엄마가 피자 시켜준대. 막 이거 좀 약간 혐오스러운데? 뭐 이렇게 한번 4가지로 연습해봐도 되고, 이 옆에 그림처럼 소심, 뭐 연기 한번 연습해보고 표정 연습 한번 해보시고, 뭐 버럭은 아까 했고 기쁨도 아까 했고 까칠 뭐 이런 식으로